안녕하세요. 경향신문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7회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고 있는 경향신문 활기차게 이우상 하는 거. 기자입니다. 활기차게. 7회에서 다룰 내용은 월급 300이 가른다입니다. 청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급이 300만 원이란 뜻인데요. 실제 대다수 청년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300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체 기업체의 80% 정도가 이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지난해 중소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 임금은 2,532만 원이었습니다. 월 211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영세한 기업의 정규직은 이보다도 더 적게 받습니다. 저희는 왜 청년들이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왜 못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저와 함께 취재했던 김서영 기자 나왔고요. 그리고 이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좀 더 추가적인 없는데요. 거라도 없어요. 이번에는 저랑 김서영 기자가 주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해리 기자가 주로 저랑 서영 기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리 기자. 저는 왜 나온 거죠? 진행하시러. 돈 벌려고 나왔잖아. 내가 어제 30분 나가서 떠들면 돈 나온다고 하니까 나왔잖아. 바로 나왔잖아. 오케이. 5분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래서 뭐죠? 그따위로 할 거야? 나가. 그다음 내가 해야 되는 거. 그 기획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애초에 기획 취지와 방금 좀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 취지랑 실제 기사 나온 거랑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네. 원래 기획 취지는 약간 보다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지 그 원인을 좀 파고 들어가서 구조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맡는 부분은 약간 임금의 총액 자체가 90년대 초반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제가 다루고, 그러니까 임금의 약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 그리고 서영 기자는 뭘 다루려고 했죠? 얘기해 주세요. 그 일자리 시장의 이중 구조를 좀 다루려고 해서 예. 그 좋은 일자리가 다 대기업에 주로 있고 그 30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좋은 일자리가 드물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원래 처음 취지거든요. 예. 네. 근데 어떻게? 근데 이제 그 하면서 그 300을 어떻게 더 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얘기에 조금 더 치중하게 된 것 같아요. 왜요? 구조보다는. 왜요? 왜 그랬어요? 왜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왜? 그 구조 얘기는 좀 잘 안 읽힐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누가? 본인의 판단은 아닌가 보네. 뭐야? 네, 제 판단은 아니고. 누가요? 누구예요? 예,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어요. 위에 계신 네, 분들. 물론 제가 왜 편집권이 말을 독립돼 못해? 있지 않나요? 왜 이기세 에디터라고 말을 못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쓰게 됐는데 사실은 기사 반응은 이 기사가 저희가 썼던 것들 중에 만국선언문 빼고는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만국선언문도 넘었다고 그랬던가요? 우리 홈페이지에서요? 예, 우리 조회수가 홈페이지에서. 중요한가요?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많이 읽혔어요. 특히 서영 기자 근데 많이 기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기사죠. 그러니까 월 그쵸. 300만 원이라는 을 못 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모두가 예. 공감하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걱정했잖아요. 월 300을 쓸지. 네.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대다수가 예. 200 미만을 받는데 예. 300 얘기를 하면은 좀 뜬구름 잡는다? 그렇게 욕을 먹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반응들이 실제로 300이 다 필요하다는 그런 반응들이어가지고 제목 자체를 잡은 건 잘못되지 않았구나. 근데 이제 좀 당초 취지랑 좀 멀어지면서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가 처음에 얘기가 끊겼죠? 그러면 처음에 회사 들어오려고 올 때 목표가 월 300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죠. 저는 따졌을 때 이제 한 취업 네. 준비 한 4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서울에 뭐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여기서 얼마를 벌어야 내가 나 혼자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따졌을 때 저도 한 3,000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그 세후 한 3,200. 난 월 200이었는데. 저는 200으로는 월 200만 받아도 살
잘 살 수 있을 거라 그게 생각합니다. 학자금이랑 근데 월 저축을 200을 제외하면 그게 받았어요? 돼요. 네? 월 월 200을 200을 받았어? 못 초임이?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학자금이나 저축 마이크 좀 같이 가까이 대고 이런 게 할래? 안 들면 200도 음.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뭔가 좀 돈을 좀 모으고 목돈으로 뭔가 정기적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200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월세만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 월세 진짜. 네, 월세가 한 4, 음. 50이 금방 나가니까. 월세 내죠. 네. 그리고 또 뭐 나가지? 저는 그래도 대출이 없는 인생을 아직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폰비 폰비, 핸드폰비 나가죠. 한 10만 원 나가고. 그리고 택시비 많이 나가죠. 택시를 타지 마세요. 택시비는 우리 직종이 좀 택시를 특이한 것 타지 마. 같고, 택시는. 아니 교통수단이 안 닿을 때까지 일을 하고 네, 그렇게 택시를 하죠. 타는데 뭐 회사에서 택시비 안 주잖아요. 한 3만 원 나오나? 교통비. 아니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예. 그런 수당이 없잖아. 수당이. 아니, 수당이 그러니까 명목상의 수당이 있어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이 네. 없잖아. 아 그런 거 없죠.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런 게 법적으로도 없으니까. 없다면서요. 우리 그거 기준에. 따졌으면 300 당연히 넘지.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만큼 돈 벌면 우리 연봉은 거의 8천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망한 거 같지 않냐? 뭐가요? 이번 회차? 아니 왜?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근데 그냥 지금부터 계속 얘기 잘하셔야 자, 돼요. 해보지. 빨리 진행. 그러면 왜 그 월 300을 못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90년대 아니 언제부터라고 해야 되죠? 정확하게는 한 80년대부터 네. 아니 산업화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월급은 계속 물가 상승률 비슷하게 는 올라왔어요. 네. 인상이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90년대는 진짜 호황기라 가지고 직종별 임금 격차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직종별 임금 격차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 격차 또는 생산직 내에서의 임금 격차, 사무직 내에서의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90년대에는 뭐 삼저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좋았으니까. 근데 이게 IMF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만큼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네. 거의 한참에 미달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는 동안 선생님이 지금 딴 얘기를 바통으로 이어줘요. 질문이 왜 300을 왜 300이 안 되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맡았던 산업 구조, 인력 구조, 일자리 시장 얘기를 좀 하자면 그 300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게 적고 그게 거의 규모가 큰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는 데에서 오는데 그거는 이제 좀 대기업이 좀 중소기업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조금 더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더 많이 버니까 많이 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 사장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더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물론 그분들의 선의에 기대가지고 월급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는 건 좀 미련한 짓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그 사람들도 그 낙수 효과가 안 되는 거네요. 네. 낙수효과 안 되는 거예요. 낙수효과도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쥐어 짜지는 형태로 이제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진짜 줄 수가 없어서 300을 못 주는 그런 게 왜 줄 수가 없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뭐 그냥 쉽게 그냥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대기업에 빨리고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줄 수가 없는 건데 돈을 못 버는 것도 이게 그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생존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대기업에 뭔가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항상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고 이래서 하나의 어떤 대기업의 바깥에 있는 부속기관? 그좀 외건오비 같은 그런 형태로 있지 이게 하나의 어떤 예, 여기서 제가 하나를 거들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빅딜이라고 해서 기업들끼리 서로 합쳤잖아요. 대기업이 더 네. 커지는 방식으로 약간 규모의 경제를 한다는 거죠. 효율을 높여서 뭐 네. 규모의 효율을 높여가지고. 근데 그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차 시장이 300만 대래요. 연 300만 대. 근데 10개의 대기업이 제조사들이 완성차 제조사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시장을 놓고. 근데 우리나라는 130만 대인가 그렇다는데 그거를 사실상 몇 개의 제조사가 싸우고 있나요? 요즘은 뭐 수입차도 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두 개라고도 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사실 거의 그것도 하나죠. 사실 현대 기아 같은 네. 회사잖아요. 네. 그게 가장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이 여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쟁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협상력이 생기겠어요? 중소기업들이? 네. 일본 같은 경우로 돌아가 볼게요. 10개 제가 납품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중소기업인데.
그러면 그 중에 한 곳이랑 한 곳에 제가 납품을 하려고 하면 네. 거기랑 조건이 안 맞아. 그러면 다른 데다가 내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납품을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경쟁력을 높여서. 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일단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여기 통계를 지금 찾았는데 그 책이 뭐죠? 이 책은 요즘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책이긴 해요. 이게 화제와 화제. 화제의 인물 장하성 네.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네. 사실 책 내용은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왜 분노해야 하는가? 그렇죠. 제목부터 그리고 약간 2부 후반부의 내용이 약간 네. 분노를 독촉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청년들에게 네. 이거는 뭐 다른 회차에서 또 다룰 내용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의식은 우리가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네. 그 재산을 말할 때 두 가지 있잖아요. 뭐 자본도 있고 임금도 있고 자산과 네네. 임금으로 나누잖아요. 임금 불평등이 우리의 불평등에 가장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임금. 네. 음. 이 임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 네, 소득이 네, 네. 그거를 90년대 초반부터 늘어나지 않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네.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자 90년부터 99년까지 국민 총소득 증가율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의 평균이 7.1%예요. 네. 그러면 기업 소득은 6.6% 증가했어요. 그 2000년대부터 200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5.5%인데 기업 소득은 8.1% 증가했습니다. 그동안의 가계 소득은 3.6% 증가하는데 그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큼도 증가를 못하는 거죠. 가계 소득이라는 건 이 안에는 또 뭐 임금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또 포함됐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우를 보면 경제 성장률 3.3% 그리고 가계 소득은 그에 못 미치는 2.4% 성장합니다. 근데 기업은 5% 성장했어요. 기업만. 그러면 이득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경제 성장의 이득은 과실은 누가 먹었죠? 과실보다 더 많이 먹은 건가요? 그렇죠. 과실보다 더 많이 먹은 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임금은 계속 안 올라요. 앞으로도 안 오를 겁니다. 앞으로도. 이게 사실 처음에는 대기업 나쁜 기업가들. 중소기업 얘기를 하면서 그 처음에 그 한 12월 달에 잡아놓은 제목은 그 한국의 미틀슈탄트 찾아서 이거잖아요. 미틀슈탄트 네. 찾아서. 근데 이게 그 찾아보니까 그 독일 얘기를 끌어올 수가 없는 게 독일하고 한국하고 중소기업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독일 중소기업은 그냥 덩치만 좀 작을 뿐이지 진짜 하나의 온전한 자생력을 갖춘 기업인 거고 한국은 이제 대기업의 부품 조달하는 그런 수단 정도인 도구인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목을 버리고 좀 300으로 가게 됐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미텔슈탄츠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음. 용어 자체가 우리는 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규모에 의한 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분류잖아요.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다. 근데 미텔슈탄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서요. 약간 중산층, 약간 중추적인 층을 네, 의미하는 네, 거래요. 네, 아주 네. 허리 역할을 한다는 걸 네. 의미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부터가 중소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소모품과 작고 그리고 약간 열악한 뭐 이런 거를 내포하고 있다면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대우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추기업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네이밍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요즘 강소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이요. 예, 히든 그런 챔피언, 거는 네. 약간 또 다른 분류잖아요. 네. 그들 전부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성공한 애들만을 네, 이르는 네. 용어니까 이게 너무 또 열변을 토했네. 산업부 기자 네. 적어서 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기업이 더 많은 과실을 아까 예. 그 먹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 원인이 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낙수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낙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기업분들의 논리도 존중을 해요. 기업분들 만나면 항상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로 좋다고 할 어려운 데가 것 없죠. 같아요. 실제로 어렵긴 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봤을 네. 때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다 네. 어려운 건 맞는데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잠깐 보면은 이게 일본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독일이나 일본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 기술을 쫓아가지 못하죠. 같은 제조업 국가라고 해도.
네. 근데 중국은 어떤가요? 지금 중국은 계속 쫓아오고 있죠. 거기다가 네. 걔네는 노동 뭐야 유연 유연하기도 네. 하고 거기다가 싸게, 임금 네. 자체가 저렴한 싸기도 하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더 저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죠. 샤오미 같은 경우 삼성과 경쟁력 차이가 있잖아요. 가격 경쟁력 차이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술 개발은 단기간에 안 되고 계속 임금을 절감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기업을 옹호하는 분들 입장도 저는 가끔 존중을 하긴 해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공장이 이전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해외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부담이 돼서 노조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이전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사실 그거는 수긍할 수 그러니까 근데 노조가 노조 때문에 근데 이전을 그렇게들 한다는 게 말씀하시니까 아니야. 네. 나 근데 웬만한 한국 기업은 한국에 있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저도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런 생각해요. 얘기도 뭐 일부만 맞는 거고 일부는 틀린 네. 거겠지만 모든 얘기가 그렇듯이 근데 사실 너무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납득해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납득해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저는 일단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네.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일자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그 이 회차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럼 뭐가 원인이고 뭐가 책임이고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걸 이제 사실 궁금했던 건데 예. 저는 그래서 음. 그게 정부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부 그러면 당연히 박정희 정부. 정권까지 가야 되나? 이부에 작게 어디로 가야 이제 돼? 일자리랑 관련된 정부 정책 하나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게 청년 취업 인턴제, 중소기업 네. 청년 인턴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으로 얼마 이상 채용을 하면 그 인턴에게 줘야 되는 급여를 나라가 중소기업에 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어차피 월급 140 받는 거 똑같은데 그 절반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오냐 국가에서 오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분 만나서 얘기 들어본 거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그분들도 다 이게 자기가 청년 취업 인턴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너가 인턴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먼저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좋으니까 월급 절반이 지원이 되니까. 근데 이게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딱히 매력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을 꼭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이 되면 이제 추가 지원금 받긴 하지만 그 지원금 얼마 받자고 중소기업에 남기에는 또 이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취업을 더 준비하는 거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청년 인턴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보았을 네. 때 이게 정부의 문제라는 건데 네, 그렇죠. 정부의 문제는 굉장히 단계별로 산업 구조에도 있고 노동 시장에도 있고 거의 모든 문제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분야의 그 연구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면 임금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노동 분야 연구자분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법을 지켜라. 그러면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법을 안 지켜요. 감시가 없어요. 지금 뭐 불법 파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단 가보면 다 불법 파견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니, 출마하시는 거 아 이번에 출마선 군산 지역에. 아니 근데 진짜 불법 파견이 엄청 심각해요. 저는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 제가 노동에 그 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비정규직 계약직이면은 다 계약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기 계약직, 단기 계약직으로 나뉘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사람 단기 계약직들은 뭘 바라고 있냐면 정규직이 되는 건 원하지도 않아. 장기 계약직이 되고 싶은 것뿐이야. 그냥 3개월 단위로 일하는 걸 그만두고 싶을 뿐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거 그 사람들이 공장은 어디 GM대우나 뭐 현대차나 이런 공장 다녀요. 근데 자기가 소속된 거는 파견업체. 무슨 이상한 파견업체 이름도 자기도 못 들어본 사장이 누군지도 모를 그런 파견업체를 다녀요. 사장은 계속 바뀌고 이름도 계속 바뀌어. 이 파견업체 이름도. 왜요? 왜냐하면 그 회사 그 업체에서 계속 파견을 할 경우에는 장기 파견이 장기 계약 그
뭐야 짧게 비정규직이 돌려줄 되면서 수가 없다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아. 그래서 파견업체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대체. 이제는 그런 생산직 정규직이 사람이 나가면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냐면 맞아. 파견직들로 채워요. 장기 비정규직 뭐 이런 장기 계약직들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파견직 10명이 아예 뭐 정규직 10명이 하던 일을 장기 비정규직 한 5명한테 시켜요. 그렇게 메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거든요. 이 사람들 다. 그렇죠. 되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자리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발탁이잖아요. 발탁. 어떤 시스템에 의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깨잖아요. 맞아. 네. 너 이렇게 하면 네. 야 다음에 너 네, 나랑 같이 네, 일을 네, 해보자. 네, 좀 네. 길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노동의 일만이 아니에요. 사무실 노동도 물론 계약직과 인턴 이런 것들이 판이 치잖아요. 근데 공단 같은 데 가면 진짜 상황은 심각합니다. 거기는 다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예. 뭐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 사장들은 뭐 청년이 없어가지고 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뭐 울고 있다고. 네. 그 그랬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계속 뭔가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내지 대기업과 뭐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간에 어떤 이렇게 대화가 되고 그 세 분야의 그 어떤 그 원하는 바들이 잘 뭉쳐져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서로가 나는 뭐가 힘들고 나는 뭐 중소기업 사장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조건의 일자리는 많은데 네가 원하는 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더 주기 싫은데 오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면. 상태로 아니, 대화는 계속 할 필요가 없고 돈만 많이 주면 돼요. 그게 아니 이제, 돈을 120, 150만 원 주면 누가 가냐고요 거길. 애들이 오지 않아요라고 그 중소기업 사장들이 한탄해서 만들어준 게 이제 청년 취업 인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턴으로 이제 써먹어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중소기업 사장들 구직자 없어가지고 힘들다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모습이 한쪽에선 나오고 예. 한쪽에선 이렇게 월 300도 안 주는 중소기업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 경우에 우리가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데 원래는 그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도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많은데 청년들이 안 온다고 그 얘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해답은 사실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고 맞아요. 싶은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그게 유일한 해법이고 체질 개선해야 돼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데 왜냐면 그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그냥 대기업 준비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냥 그 앞으로 평생 동안 벌어들일 총소득을 비교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을 생각을 해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서영 기자 그거 있잖아요.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의 열악함을 취재한 사례 있었잖아요. 무슨 동창회 사장 이사 동창회 그런 것도 대신하고. 얘가 무슨 중소기업 노비예요, 격리인데 노비. 중소기업 격리인데 격리면 이제 보통 그 회계 관련 사무를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업무인데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뭐 회사에 뭐 영업도 하고 그 대표이사 동창회 가는데 동창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된 대표이사를 위해서 그 오는 동창들 명찰 만들고 이런 거를 다 이제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얼마 받았어요? 140? 그런 좀 상황입니다. 안 되게 받았나? 140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월급도 다 140, 170 고만고만한 게 이게 저가 이제 기사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 데스킹 하시는 선배가 아니 근데 왜 다 140, 170을 받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써놓고 보니까 진짜 140, 170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냥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 140이고 최저임금으로 따져서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 170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제가 써놓고 보니까 140, 170인 거지 되게 현실하고 가까운 숫자인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그 월급이 96년, 97년 대기업 수준이에요. 그냥 대기업만 못해요. 그때만.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동결이에요. 계속 동결. 오르는 소수의 일자리. 그러니까 취업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취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에 좋은 네, 일자리에 네. 문이 너무 좁은 네, 거예요. 맞아요.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의 일자리들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19%만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19%예요. 그 정도만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대기업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그 19%에 들어가기 위해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스펙 경쟁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IMF 이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일자리들을 대량으로 외주화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빅딜도 그 원인 중에 하나고요. 진행자님 말씀. 아, 진행자님 말문을 막히셨네. 네? 말문이 막히셨어요. 아니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눈 낮춰 만족스럽습니까? 갈 수 없다고 선배 쓰셨잖아요. 아, 눈 낮춰. 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90년대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임금 노동자 생활을 네. 시작하신 분들을 여러 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와 상황을 비교하는 기사를 썼거든요. 많이 읽히진 않았더라고. 근데 되게 열심히 쓰긴 했어요. 어쨌거나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관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진보적이고 뭐 항상 2번을 뽑고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 요즘 애들이 눈이 너무 높다. 돈 벌려고 마음 먹으면 돈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생애 내내 2번을 찍어오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왜 대통령 왜못 아유 불러? 말이 잘 안 나오네. 잡혀갈까 봐. 박근혜 대통령께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장사미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희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네. 화가 나는 거죠. 네. 그게 근데 그걸 보면서 왜 눈낮춰 봐야 아무 답이 안 되냐. 제가 취재했던 그 이영숙 씨 같은 분은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눈을 낮춘 분이잖아요. 네. 그분 4년제 음. 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눈 낮춰가지고 생산직 들어갔어요. 생산직 들어갔는데 계속 단기 계약직만 맴돌다가 결국은 그냥 나가라고 그랬대요. 어느 날 회사가 6개월쯤 되니까 그 공장 다닌 지 6개월쯤 되니까 뭐 그 공장을 하루에 뭐 화장실 2-번 정도 가면서 했는데 일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노조에다가 연락을 했대요. 그 네. 지역에 있는 어떤 노조한테 연락해서 내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했더니 다음날 뭐 사측 그 공장 사측에서 불렀다네요. 네. 그만두라고 했으면서도 그래놓고 어디에다가 얘기했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시 노조한테 또 전화를 했을 거 아니야. 나와가지고 이 얘기 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뭐 근데 기사에 얘기해도 나왔잖아요. 되지. 네. 노조에서 전화했더니 자기는 정규직의 노조라는 거야. 비정규직의 노조가 아니라. 네. 이 얘기가 이게 맥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눈낮추라는 지금 얘기였는데. 노조 얘기를 한 어쩌다가 김에 이렇게 됐죠? 예. 너무 열받아서. 그 화가 이호상 나가지고 기자의 내가 기사 갈피를 마지막 예. 문단이 이제 노조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대감의 그러니까 거기를 문제죠. 이제 굳이 노조를 이 회차에서 다룬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조를 다룬 이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댓글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노조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등장하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우리나라 사람들 무식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노조의 중요성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노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요 300월 300이 가른다라는 맥락에서 노조 문제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그 취지를 직장 밝혀달라는 문화, 거죠. 근로자 지위가 더 개판이 됐다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죠. 했던 건데. 근로자의 힘이 점점 약해짐으로써 자 봐요. 기업이 이렇게 독주를 하죠. 기업이 임금 불평등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가죠. 점점 네. 격차가 넓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를 걸어줄 정부가 브레이크 걸어줘요.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는 참여정부 뭐 어쩌고 해도 다 브레이크 안 걸어주잖아요. 좀 진정하고 아니, 말씀하세요. 선배 필리버스터 내가 너무 필리버스터. 화가 났네.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독주에 제동을 걸어줄 게 노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유럽이나 이런 노조 문화들이 네.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유럽은 사실은 너무 이런- 차원이 다른. 맞아요. 그런 선진 네, 사회의 사례를 드는 게 좀 되게 바보 같은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는 헬조선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아니요 아까- 이건 대답을 내가 확실히 드려야 아까- 돼. 선생님 네. 잠깐만. 내가 이거 확실히 대답을 드리면 아니 너무 빨리 말씀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말씀해. 두괄식으로. 그러니까 요점이 뭐야 그래서? 직종 같은 직종 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뭘까?
산별 노조가 없어서요. 산별 노조가 없어서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네. 기업 단위로만 기업별 짜여져 노조. 네. 기업별 노조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 어떻게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상위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그따위야. 그게 산별 노조가. 네, 여기까지만 선생님 국회 얘기하겠습니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화가 나네. 산별 노조가 안 그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협상이 안 되는 건데 대기업들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눈을 낮추면 안 되는 아, 게 네. 그리고 이게 요즘 세상이 첫 직장이 끝 직장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고용 불안정이 워낙에 심하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첫 직장에 따라서 그 다음 직장의 질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물론 인과관계는 아니고 상관관계인데 그런 경향성이 있다 정도인데 그게 조금 유의미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직장이 중소기업이면 5년 뒤에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처음 직장이 맞아요. 대기업이면 계속해서 대기업을 다닐 확률이 높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거의 규모가 큰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이게 결론을 얘기하면 처음에 좀 안 좋은 일자리를 가면 쉽게 얘기해서 그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사실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눈을 낮추면 그게 눈을 낮춰가지고 뭐 더 나아지고 이런 확률이 거의 낮고 계속해서 그 낮춘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이게 일자리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차라리 1년 더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대기업에 가는 게 낫지 중간에 잠깐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소기업을 내가 평생 다닐 직장으로 안고 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맞아요. 이렇게 남는 게 큰 장사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눈 낮춰 가면 끝이에요. 네, 그 낮추는 계속- 순간 끝인 거예요. 네. 아니 끝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네, 우리도 네, 사실 네, 뭐 그렇잖아. 그렇죠. 네. 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래요. 그 기회를 좀 좁히는 선택이 되는. 다시 네.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네. 물론 이게 그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거의 벗어날 네, 가능성이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눈 낮춰 가라는 게 왜 허튼 소리인지 또 다른 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왜 허튼 소리인데요? 예, 뭐 이거 중소기업 효과는 얘기를 했고. 눈 낮춰 가라. 아 그리고 일단 투입된 비용이 너무 네, 많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그 얘기도 피할 수 없는 게 그 네. 투입된 비용 내 돈 가지고 내가 네. 교육한 거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를. 그쵸. 부모님이 다 뒤에 있고.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도 IMF 맞고 휘청거리는데도 나한테 투입해서 해준 비용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굴레가 되기는 해요. 당연히 주변 되죠. 청년들 네. 만나봐도 그래요. 다 착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효자들밖에 없어. 아니 그냥 뭐 대학 졸업하는데 예. 거의 1억이 드니까 등록금 예, 1억 사립대 이상 나와서 뭐 자취했다 치면은 1억 드니까 그거를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졸업장 한 장에 이거 1억 주고 내가 샀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일을 해서 다시 뽑아 먹으려면 얼마를 벌어야 몇 년 동안의 회수가 될까 이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네. 150도 못 버는 한 달에 150도 못 버는 직장을 가라고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쵸. 네, 거의 대졸자가 구직자의 한 70-80%가 되는데 예. 말이 안 되죠. 다 같이 네. 죽자는 겁니다. 다 같이 네. 죽자는 거. 실제로 중소기업도 다, 망하고 음. 중소기업도 구인난으로 망하고 청년들도 다 굶어 죽고. 아니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나라가. 외국인 나중에. 노동자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수입해서 쓰시라고 그래요. 국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게- 답답한 네.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답이 없어서 너무 기사를 쓰기가 어려웠어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기사를 좀 더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풍족하게 쓰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진짜. 다시 한번 안타깝네. 진짜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월 30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기본소득론 예. 얘기도 하고 뭐 최저생계비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어떤 최저 기준은 아닌 거잖아요. 월 300이라는 예,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사용하는데 좀 신경 쓰이는 건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월 300이라는 단어가. 네. 사실 삶을 가른다 이것도 좀 조심스러웠던 게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못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거절한 거냐 약간 이렇게 될까봐. 중소기업 문제를 다룰 때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열악한 처지를 이렇게 고발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처지에도 그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되게 안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미 다 그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 현실을 뭐 인지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주눅들고 위축되고 뭔가 사회에서 되게 그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어떤 낙인.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될까봐 약간 그게 되게 네, 조심스럽고. 네, 맞아요. 그- 오늘도 그런 네. 말실수를 비슷한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이를테면은 근데 나도 뭐 그런 최저-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 취준생들이 예.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얘기를 많이 어제 언론에서 접하면서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목표랄지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중소기업을 되게 배제하게 될까 혹시. 근데 이미 배제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그렇게 더 강화시킬까 이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항상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어려워요. 기사를 네. 쓰면은.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이상 눈 낮추라는 소리만 계속 한다면은 근데 왜 그럴까요? 정부가 그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려면 너무 많은 걸 건드려야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결코 대기업 구조부터 해가지고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꿀 노력과 의지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암울하네요. 예,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갑시다. 이게 답이 없어요. 갑시다. 타국으로 나갑시다. 탈조선? 자 이제 그만 정리할까요? 답이 없다는 걸로 정리를 해요. 노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울하게 노답으로 마무리 멘트가 없나요? 마무리 노답입니다. 하나 귀여운 거 하세요, 혜리 기자. 제가 왜 귀여운 걸 해야 네, 되죠? 쿵짝쿵짝 한번 해주세요. 쿵짝쿵짝. 싫어. 그럼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를 하시죠 그러면. 아니 오늘 사회자는 선생님이시잖아. 아닌데 저 아닌데요? 선생님, 아니 선배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로는 없어요 거기. 다음 회차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해. 그러니까 다음 회차요. 지방. 아니 다음 회차는 주거죠. 오늘 원래 주거편을 맞다. 했어야 되는데 맞다. 네. 주거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한 기자분 하나가 이게 미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음. 미뤄졌는데 다음 편은 수도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40만 원 벌어서 40만 원 정도를 월에 40만 원 정도를 집주인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남는 게 100만 다음 원입니다. 회차에는 미친 사람 네. 2명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 네. 많이 해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